복잡한 뉴스를 제치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뚫을까 말까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주도와 전라남도 목포를 잇는 해저터널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10년도 더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씨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지난 23일 이 후보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했던 자리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김포공항을 계속 놔둘지 말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KTX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전국이라는 게 제주도까지 염두에 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해저터널을 뚫어서 서울에서 제주까지를 잇는 철도를 연결하자는 건데요. 이 후보는 해저터널을 내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반만이면 갈 수 있다면서 비행기 타러 가는 시간이나 대기하는 시간을까지 계산하면 KTX가 더 빠를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 얘기가 나온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이게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화석연료인 석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유럽 환경청은 승객 한 명이 비행기와 자동차, 기차를 타고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그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가장 높은 것이 비행기, 다음으로 자동차, 마지막으로 기차 순이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기차보다 20배 이상, 또 자동차는 기차보다 10배 이상 탄소 배출량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수가 많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효율성을 따져봐도 기차가 좀 더 적합한 운송 수단입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벗어나면 기차로만 다니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철도 노선이 다양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배경에는 박정희 정권 때 대대적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보다는 철도를 놓는 게 훨씬 효율적이긴 한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독일의 아우토반을 다녀오고 나서 매우 감탄을 하면서 한국에도 고속도로를 뚫자는 욕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짧은 기간 내에 경제를 양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배경도 있을 거고요. 이야기가 좀 세긴 했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항공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아무래도 제주도 아니겠냐며 해저터널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네, 기자님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해저터널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지난 2007년에 전라남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목포와 제주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과 물자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육지를 오갈 때 항공이나 배로 다녀야 되는데 이게 기상 여건에 따라서 하늘길이나 바닷길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지부와 연결하는 철도가 생긴다면 이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이 공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잊을만 하면 수면 위로 계속해서 떠올랐는데요. 주로 전라남도에서 추진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해저터널의 기점이 전라남도에 생기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해저터널 사업이 추진이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해저터널의 구간을 보면은 총 길이가 73km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워낙 길고 어려운 공사다 보니까 공사 기간만 16년, 그리고 투입된 예산은 1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사업 타당성을 조사를 했는데 해저터널 건설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비용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제주의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또 동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제주 해저터널은 도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는 관광이 주요한 산업인데 이 관광에 해저터널이 득이 될 게 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제주가 섬이라는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객이 제주도에 오게 되면 하루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철도가 뚫리게 되면은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짧게 다녀가는 관광 패턴으로 만약에 많이 바뀌게 되면은 아무래도 숙박업이나 관광 관련 산업들의 매출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2공항 건설도 추진할지 말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해저터널은 또 다른 도민사회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공론화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차기 대통령이든 또 정부든 누가 됐든 지역사회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그 전에 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는 그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2공항 문제가 지금처럼 커다란 갈등으로 불거진 배경에도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1조 원짜리 영어마을 조성 사업인데 이것도 대선 공약과 관련된 내용 같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이 지역 정책들을 좀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네. 이 내용을 도민사회에 공개하지 않은 데다가 또 그 내용에 제2공항 추진이나 신항만 개발 같은 좀 논란이 많은 사업들도 포함된 게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직업교육타운 조성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논란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직업 교육을 하길래 1조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나요? 네, 저도 처음에 그 금액을 보고 좀 믿기지 않아서 좀 더 들여다봤는데요. 사업 이름이 글로벌 마이스터 제주평생교육타운 조성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설명해드리자면은 그 전 세계의 수제 명장들과 교육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서는 시계가 유명하니까 시계를 만드는 장인, 그리고 이탈리아에선 구두 장인, 그리고 프랑스에선 제빵 제거 장인, 그리고 캐나다에는 유명한 영화 아카데미 기관, 그리고 유명한 게임 관련 산업까지 다양하게 들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일정 기간 지낼 수 있는 집이나 편의시설들을 지어서 주거 공간을 좀 제공해주고 또 체류비와 일정 수입을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장인과 교육기관들은 이 체류 기간 동안 그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외 장인들을 제주에 불러온다는 건가요?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또 요즘 또 K컬처라고 해서 K팝 같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 시기에 유럽이나 미국의 문화와 기술을 배우겠다는 게 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타운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영어 공용화는 사실 20년 전에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좀 추진이 됐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폐기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제주에서 이 영어를 공용어로 쓰려고 했다는 사실도 참 놀라운데요. 20년 전에 무산됐던 계획을 지금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영어를 공용어로 쓰겠다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겠다는 건 물론이고 모든 공식 문서를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주도는 제주어 보존을 위해서도 적잖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쪽에선 제주어를 살리려고 예산을 쓰고 또 한쪽에선 영어 공용화를 추진하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평화, 인권, 교육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아젠다 아래에 그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취지랑 영어 직업교육 마을을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네, 무엇보다 사업 내용의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네요. 네, 실제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명한 도의원은 정말 제주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힘을 받아서 추진할 수도 있는 기회였는데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현실성 없는 사업을 제안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많은데 행정이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주도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